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포지입니다. 컴퓨아이가 0.3.12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패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짧은 소식 대신 각 릴리즈 버전 발표에 맞춰 보다 상세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업데이트를 한 번에 모아서 전달드리다 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아이가 2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웹UI에서 시작해 컴퓨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함께했고 덩달아 2년을 함께했네요. 그럼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서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아이가 2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컴퓨아이는 단순한 열정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창작자를 지원하는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앞으로의 핵심 목표와 비전을 공개하며 오픈소스 철학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컴퓨아이 미래를 기대하며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컴퓨아이는 이번 발표에서 4가지 핵심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젠 AI의 운영체제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둘째, 더욱 직관적이고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셋째, 현재 10,000개 이상의 사용자 정의 노드 생태계를 개선해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가 미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폐쇄형 솔루션과 경쟁할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컴퓨아이의 확장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컴퓨아이의 비전 발표에 이어 이제 코스모스 모델 지원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컴퓨아이 업데이트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는 물리적 AI 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생성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3D 환경 및 시뮬레이션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적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는 더욱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특히 3D 환경 기반의 비디오 생성 및 물리적 AI 시뮬레이션 작업에 강점을 보입니다. 최근 테스트된 결과로는 후니안보다 생성 속도가 몇 배 더 빠르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는 3D 환경 기반의 생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2D 생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코스모스는 2D 콘텐츠 생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스모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표는 오픈소스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의미로 고급 GPU 환경에서는 후니안 외에는 또 다른 대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로 생성한 영상 보시면서 생성 제약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2D 이미지로 생성한 i2V의 경우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다른 비디오 생성 모델과 조금 다르게 생성되는데 완전한 2D보다는 지금처럼 2.5D 생성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급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로는 LTXV, 코브 비디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비디오 생성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급 GPU 환경에서는 후니안 외에도 코스모스 모델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스모스 설정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T5 모델을 최신 버전이 1.1이 아니라 1.0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아이의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튜토리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T5 모델은 텍스트 엔코더 폴더에 넣고 코스모스 전용 VA가 있는데 VA 폴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월드 모델이 있고 비디오 투 월드 모델이 있는데 T2V와 I2V 혹은 V2V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모델 플랫폼 설명을 월드로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디퓨전 모델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폴더는 모두 컴퓨아이의 모델 폴더 내부에 있는 폴더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는 아래 설명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해상도인데 RTX 3060 12GB처럼 중급 GPU의 경우엔 704x704가 그나마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됩니다. LTX-V급은 아니어도 LTX-V보다 조금 느리지만 퀄리티는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니안보다 몇 배 빠르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빠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완전 2D는 형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림체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전의 테스트 영상처럼 사람의 형태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노드는 튜토리얼 홈페이지에 비디오를 끌어다가 컴퓨터의 화면에 놓으면 바로 노드를 불러올 수 있고 기본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노드는 i2v로 되어 있는 노드여서 테스트하실 이미지를 미리 생성하시거나 그 전에 만드신 이미지로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코스모스 프롬프트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둘 다 길어서 장문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설계 방식은 자막으로 안내드리니 한번 생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신 업데이트에서 주목할 만한 샘플러 레스 멀티스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컴퓨어의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레스 멀티스텝 샘플러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샘플러입니다. 이전 단계의 출력을 재활용하여 더 적은 계산으로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단계 샘플링 방식을 통해 빠른 속도와 함께 이미지의 세부 디테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스케줄러 KL 옵티머를 소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KL 옵티머 스케줄러는 기존 오토매틱 웹 UI에서도 사용되었던 기능입니다. 그러나 AGPL 라이선스 제약으로 인해 컴퓨 UI에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 UI는 KL 옵티머 스케줄러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라이선스 걱정 없이 이 스케줄러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몽고DB의 AGPL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큐먼트 DB를 개발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KL 옵티멀 스케줄러의 KL은 KL 다이버전스를 의미하는데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두 가지 예측이 얼마나 다른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는지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가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데 차이가 크면 KL 다이버전스 값이 크고 기억이 비슷하면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KL 옵티멀 스케줄러는 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생성 중에 모델이 더 적합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실제 데이터와 더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스 멀티스텝 샘플러와 KL 옵티멀 스케줄러를 확인해 볼 텐데 XY 테스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피션시 패키지를 대부분 설치하셨을 텐데 이번엔 SDXL 모델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피션시 패키지는 SDXL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던 패키지인데 지금도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Efficiency SDXL 로더를 부르고 그 다음 Efficiency SDXL K샘플러를 연결해 줍니다. 이때 SDXL 튜플까지 연결하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노드들은 모두 연결해야 하는데 Efficiency는 이 두 개의 노드만으로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XY 테스트를 위해 스크립트에서 연결을 빼서 XY 테스트를 할 내용을 지정합니다. X는 샘플러를 하고 Y는 스케줄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Q를 누르면 됩니다. 웹UI에서만큼 간편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레스 멀티스텝과 레스 멀티스텝 CFG++ 샘플러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레스 멀티스텝은 CFG 값이 높아야 합니다. 반면 레스 멀티스텝 CFG++ 샘플러는 낮은 CFG 값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는 CFG 7로에서 오른쪽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정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같은 CFG 값으로 각 스케줄러의 퀄리티나 잘못 표현하는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카라스가 그나마 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이 베타, 그 다음이
Align Your Steps가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AYS는 엔비디아에서 오픈한 스케줄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CFG 1에서 3 정도 되어야 퀄리티가 괜찮았고 라이너의 경우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에센스트럴 샘플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치의 또 중요한 내용은 엔세스트럴 샘플러에 비결정적 동작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0.3.12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엔세스트럴 샘플러는 이미지 생성에서 확률적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샘플러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파이토치 2.4 이상 버전에서 작동하는 엔세스트럴 샘플러의 비결정적 동작 문제를 수정하여 재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창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이 중요한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세스트럴 샘플러라고 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일러 A, DPM2A, DPM++2SA처럼 뒤에 A가 붙은 샘플러가 엔세스트럴 샘플러와 합쳐진 샘플러입니다. 다음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파이토치 2.4 이상 버전에서 CKPT, PT 파일 안전로드 지원과 관련된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파이토치 2.4 이상 버전에서 CKPT 파일과 PT 파일의 로드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 로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 파일 사용 시 더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컴퓨AI의 새로운 NPU 지원 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AI의 0.3.12 업데이트에는 NPU, 즉 뉴럴 프로세싱 유닛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NPU를 활용하는 하드웨어에서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AI 칩셋이나 엣지 디바이스와 같은 NPU 지원 환경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저는 NPU가 없어서 직접 데모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N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패치된 점은 컴퓨AI의 사용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확장은 NPU 지원으로 인해 고가의 GPU가 없어도 컴퓨AI를 사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이미지 생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I 아트와 생성형 AI 도구의 대중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컴퓨AI의 NPU 지원은 하드웨어 요구사항 완화, 온디바이스 AI 강화, 성능 최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기타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다양한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워크플로우 로딩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로그 관리 기능이 향상되어 에러 로그와 일반 출력 로그를 분리해 디버깅이 간편해졌습니다. 키프레임 작업도 정확성과 유연성이 강화되었으며 로드 3D 노드에서는 FOV와 마스크 옵션이 추가되어 3D 설정이 한층 더 유연해졌습니다. 더불어 서버 관리와 내부 코드의 최적화로 안정성까지 높아졌습니다. 컴퓨AI는 점점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도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컴퓨AI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컴퓨AI 레지스트리 출시인데요. 사실 컴퓨AI 레지스트리는 지난 1월 3일에 발표했습니다. 컴퓨AI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종속성 충돌을 일으키고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성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보안 해킹에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컴퓨AI 레지스트리는 해당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컴퓨AI 매니저를 개발하신 닥터 LT 데이터님이 컴퓨AI 팀과 협업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편리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엔 각 워크플로우 파일의 보안 검토 기능도 논의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컴퓨AI 소식이나 워크플로우 설계 또는 안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버전의 내용을 포함해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버전 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사용자들에게
항상 최신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대부분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반드시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채널에서는 컴퓨어에 관련된 사용법과 최신 소식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크레이톤 포지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